네, 맞습니다. 지금은 부동산 투자 시장의 위기입니다. 세계 경제 시장, 특히 가스값도 오르죠, 전기값도 오르죠, 모든 게 오른 시장입니다. 특히 금리 많이 올라서 시장 충격 큽니다. 그래서 지금은 많은 분들이 심리가 굉장히 불안정하고 힘들 텐데요. 경험이 있으신 분들 아마 힘들지 않을 겁니다. 또 기회가 오고 있다는 걸 느끼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도 함께 기회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부동산 투자, 위기 속에서 기회를 찾아라. 늘 위기와 기회는 같이 이렇게 순환한 어떤 주기를 가지고 오는 것 같습니다. 이 위기를 만드는 것은 가장 첫 번째는 정부의 정책, 그리고 규제, 그리고 세계 경제의 흐름, 이런 부분 것들이 중요하게 외치는 것 같습니다. 부동산 가격 많이 올랐죠. 그래서 그동안 고장난 시계가 이제 맞는 시점입니다. 고장난 시계도 고장난명이라고, 고장난 시계도 하루에 2번을 맞죠. 그동안 지난 10년 동안 굉장히 주구장창 외쳐왔던 폭락론자들, 굉장히 과거에 9년 동안 안 맞았는데 지금 한 1년 동안 또 맞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거봐라 내 말이 맞지. 그래서 폭락론자의 세상인 것 같습니다. 폭락론자들은 오를 때도 폭락이고 내릴 때도 폭락이기 때문에 이들은 언제든지 투자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 집이 없습니다. 항상 언제 오를 거냐고 한다면 늘 폭락이죠. 그러나 이런 사람들은, 이런 주의를 쫓아가는 사람들은 지금 아직 지금 이 많은 언론의 세계에 사라졌지만, 많은 분들이, 이 폭락론자들이 정말 어렵게 살고 있을 뿐더러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어떠한 그 규제, 그리고 어떠한 정책에 의해서 흐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흐름을 이해하고 경험을 쌓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장은 지금 현재 가장 중요한 게 금융시장이죠. 이 금융을 가지고 흔들어대면 시장은 당연히 주식시장 또는 채권시장 또는 실물경제, 그리고 또 부동산 시장도, 주식시장까지도 당연히 흔들린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 누구나 예견했던 거 하나가 있죠. 초저금리 시장이기 때문에, 초저금리로 너무 돈을 풀기 때문에 돈이 소위 헐값이 돼버렸고 위험하다라는 걸 누구든 알고는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걸 차분히 정리를 해왔죠. 그런데 마지막에 잘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잘못했다고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잘못 투자를 한 분들이 좀 있을 텐데요. 사실은 가격이 고점에서는 거래가 많이 일어나지는 않았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물론 거래가가 높고 시세는 높았다 할지라도 저점에서 사신 사람들이 훨씬 많았고 고점에 산 사람들이 많지 않았다라는 거죠. 심리적으로 가격이 많이 올랐었고 지금은 거래가 일어나지 않지만 가격이 좀 심리적으로 많이 내리는 시장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르내림이 항상 같이 합니다. 우리가 이 금융시장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데, 사실은 제가 이렇게 부동산 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부동산 시장은 공간 시장의 영향을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거, 흔히 말하는 거, 입지, 선호도, 교통, 학군, 이런 공간적 형태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고, 또 지나치게 올랐다라고 한다면 항상 어느 정도 조정을 통해서 가격이 어떻게 보면 안정화가 되는 거죠.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게 금융시장이고요. 특히 금융시장보다도 더 무서웠던 게 규제시장이었죠. 부동산 규제시장. 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시장의 자율적 기능인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가격이 형성이 돼야 되는데, 부동산이라고 하는 이 덩어리는 크고, 그리고 그 덩어리 자체가 크고
또 공급하는 시장에 공급하는 시간이 장기간에 걸치기 때문에 수요가 한번 일어나기 시작하면 공급을 맞출 수가 없기 때문에 수급 불균형으로 가격이 좀 상승 많이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급이 또 부족할 경우에 수요는 많고 했을 경우에는 이 공급 부족한 공급을 메울 수가 없기 때문에 시장에다가 규제라는 걸 대서 규제로서 가격을 낮추려고 하지요. 그래서 지금 현재 과거 지금 한 2017년 8월 3일부터 2022년 말까지 거의 2022년 12월까지 약 거의 4년, 만 4년 정도를 계속 규제로 눌러왔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공급이 늘어났느냐? 공급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장기간에 걸쳐서 공급돼야 되고 또 부지의 확보, 그 다음에 또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지역에 공급을 해야 되는데 너무 엉뚱하게 먼 곳에 공급을 함으로써 시장이 외면당하죠. 그 분양시장이 그런 것들. 그래서 공급의 적기와 그다음에 적정한 지역, 적한 지역에 공급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불균형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규제로 막았고 규제로 막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부동산 시장이 거래를 막는 형태로다 보니까 경기가 비활성화되고 결국은 침체로 가게 된 거죠. 그리고 일부 지난 4, 5년 동안 너무 초저금리로 돈을 푸는 정책을 해왔기 때문에 돈의 현금의 가치를 인정을 못 받았죠. 그러다 보니까 돈보다는 동산이나 부동산 쪽으로 가는 거죠. 그걸 인플레이션 쪽으로 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이 규제가 지나치게 과하게 있기 때문에 2022년 12월부터 1차 부동산 정책으로 거래를 조금 이루어지기 위해서 규제를 완화했다가 올해 들어와서 2022년 1월 5일자로 규제 지역을 많이 풀었죠. 그나마 핵심이 되는 지역들, 인기, 선호도, 이렇게 선호도가 높은 시장, 공간 시간으로서 인정을 받는 강남 3구하고 용산 지역은 지금 현재까지도 규제에 막혀 있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들을 봤을 때는 아직 그동안 규제로서 수요를 억제해 왔다라면 공급이 원활하지 아직은 않았기 때문에 아직도 규제가 있다라는 거죠. 규제가 있다라고 하는 건 수요가 없어진 게 아니고 규제를 통해서 수요를 억제함으로써 다시 규제를 풀어줄 경우에 공급을 찾아가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수요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다만 규제가 풀리고 규제 풀리면서 고금리로 인해서 시장이 눈치를 보고 있는 시장으로 전환되고 있다. 그래서 규제 풀리고 그다음에 거래를 어느 정도 일으키려고 하지만 금리가 높기 때문에 시장의 눈치, 한번 가격이 떨어지면 더 떨어져서 바닥을 확인하고 살려고 하는 그런 수요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시점이 언제인가. 그래서 바닥이라고 하는 부분을 찾아서 다시 가격을 상승시키려고 하는 그 변곡점을 나름대로 찾고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죠. 그 시기가 2023년에서 2024년 사이가 될 거라는 거지요. 그리고 지나친 과한 규제는 일단 다 풀어서 갈 수밖에 없는데 아직도 수요가 지금도 많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결국 아직까지도 오늘 아침까지도 풀지 못하는 게 개인의 대출 DSR만큼은 규제를 풀지 않고 있다는 거죠. 이 개인의 규제가 아직까지 남아있다. 이것은 아직도 시장을 조정을 더 하겠다라는 의지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폭락론자들이 말하는 아무런 근거도 없는 하락 이런 것보다는 규제와 정책에 의해서 시장이 영향을 받고 있다. 금융시장에 의해서 영향을 받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시청자님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금융시장들 DSR 그리고 거래 활성화를 위한
규제 해제가 일어난다고 한다면 그 시점부터가 바닥일 수 있음을 인지하시고 무조건적인 폭락과 하락보다는 이 규제와 금융시장의 흐름에 의해서 탄력적이다. 그래서 이 시장은 탄력적인 시장으로 바뀌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부동산이라는 어떤 부동성, 그 다음에 건물의 가격이 크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런 그 동산들에 비해서는 비탄력적이어야 하는데 지나친 규제와 지나친 금융시장의 어떤 조정에 의해서 탄력적으로 되어버린 시장이 되었다. 그것은 수요와 공급에 대한 불균형이 여전히 상존하고 있기 때문에 탄력적이라는 부분들을 찾아야 되겠고,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 어떻게 기회를 찾아야 할 것인가를 여러분들은 공부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과 같은 시장에서는 여러분들이 이 시장을 좀 더 세밀하고 깊게 보실 필요가 있는데, 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수요에 의해서 움직일 수밖에 없고 규제가 풀렸을 때 다시 또 마음이 열리는 거죠. 그래서 이 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심리 과정을 많이 이해를 해야 한다. 만약에 심리가 투자라는 심리로 바뀌었을 때 그 많은 돈과 그 많은 투자하려고 했던 수요가 사라진 게 아니라 대기되어 있기 때문에 그 대기된 수요가 다시 열리는 시점이 언제일까? 그것은 아마도 여러분도 예측할 거예요. 아마 DSR이 풀리고, 지금 LTV는 열렸죠. DSR이 풀리고, 그 다음에 가장 지금 여러분을 두렵게 하고 있는 고금리, 금리 부분이 내려간다고 한다면 이때부터가 시작점이 될 수 있고 반환점이 될 걸로 보여진다.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서울의 아파트 시장의 아파트의 시세입니다. 각 지방도 한번 이걸 좀 그려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서울 같은 경우에는 2013년 바닥을 쳤죠. 그 다음에 2014년 너무 경기가 어려우니까 2014년 1월 1일자로 부동산에 갖고 있던, 부동산에 했던 모든 규제를 해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양도세, 중과세 부분부터 해서 모든 취득세에 이르기까지 규제들 완벽하게 해제했었죠. 함으로써 가격이 이렇게 오르기 시작했는데, 그때 당시에 금리가 낮았느냐? 지금보다는 낮았지만 금리는 오히려 좀 더 오르는 상황이었다. 금리가 오르는데도 불구하고 아파트 가격이 올라갔었다라는 게 또 하나의 관점이 되겠죠. 그래서 금리가 오르면 무조건 아파트 가격이 떨어진다가 아니라 어느 정도 규제가 셌기 때문에 너무 과하게 내려갔다고 한다면 어느 정도 금리가 오르더라도 가격은 오른다. 그리고 가격이 금리가 내려가면서 또 역시 금리가 내려가는 만큼, 반비례하는 만큼 아파트 가격은 또 올랐죠. 그런데 이때는 소득 주도의 성장을 외쳤기 때문에 금리를 내려도 너무 과하게 내렸죠. 금리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결국 과거 이렇게 거의 20년 동안 이렇게 쭉 보면은 회사채라든가 금리, 기준금리 이런 부분들이 보통 3에서 한 4% 정도의 기준금리를 갖고 있었는데 2020년 무려 2017년 이때 가격이 금리가 내리기 시작하더니 0.25%까지 금리가 내렸죠. 완전 0%대 금리가 있다 보니까 현금에 은행에 돈 두어봤자 아무 의미도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주식값 오르고 또 아파트값 오르니까 그냥 여기 은행에 두는 것은 그냥 내가 돈을 썩히는 거다. 그래서 그냥 아파트를 옮겨가는 거죠. 그래서 아파트로 갔죠. 왜냐하면 은행에 저축하고 이런 분들은 투자의 경험도 없고 하니까 재개발도 모르고 재건축도 모르고 막 머리도 아프고 하니까 그냥 아파트에다가 전세 갭 투자 하나 해놓으면 그래도 아파트는 가격이 오르겠지. 나는 잘 모르니까. 그래서 초보 투자자가 많을수록 아파트로 몰리게 되지요.
그러다가 금리가 2021년 7월 8일에는 완전 바닥을 치다가 아 이거 안 되겠구나 이러다가는 인플레이션이 너무 커서 이 우리나라 경제가 유동성이 너무 커서 이거 거품 또 이 자산 이 가계들이 이 대출로 인해서 파산이 될 수 있겠구나. 그래서 고민을 한 거죠. 그래서 미국에서부터 돈을 뿌렸던 돈들을 걷어들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긴축이 들어가죠. 그러면서 이자를 올리니까 우리도 따라서 올리게 된 겁니다. 미국은 지금 4%대까지 넘고 올라갔는데 지금 현재 우리는 3.25%까지 올렸죠. 그래서 현재까지 금리를 0.25에서 3.25% 무려 약 15배 정도를 14, 15배 정도를 이 금리를 올렸습니다. 근데 이때 당시에 2030 세대들 신용대출 많이 해주고 하다 보니까 아버지 세대나 기존 세대들처럼 뭐 돈 있는 것도 아니니까 신용대출 은행에 저축해봐야 집 사기 틀렸고 신용대출 나도 받아서 집 사야지 하신 분들이 사기 시작했는데 이분들이 과연 서울에 몇이나 샀겠느냐 과연 신용대출 받아가지고 서울에 많이 샀겠느냐 아니겠죠. 주로 수도권과 지방 특히 뭐 돈 몇 푼 들어가가지고 뭐 1억 2천짜리 전세 1억 1천 끼워가지고 1,000만 원 1,500만 원이면은 아파트를 지방 살 수 있으니까 가서 뭐 내가 대출 1억 받으면 7채 8채 산다고 그래서 지방에 가서 7채 8개 가가지고 버스 타고 사고 막 그랬죠. 그런데 지방이 그만큼 수요가 있느냐 공간 시장으로서는 지방은 어렵죠. 지금 지자체가 하나씩 없어지고 인구가 2050년 가면 인구가 3,800만으로 줄어든다고 하는 사이에 지방이 얼마나 오르겠어요. 잠시 일시적으로 올랐던 거죠. 그러나 서울 같은 경우는 서울을 살고 싶어서 살 수 있었겠어요? 단지 이 신용대출 받은 사람들이 1억 5천만 원 받아가지고 서울에 살 수가 없었겠죠. 그러다 보니 서울은 사지 못하고 지방에 샀기 때문에 지금 지방과 수도권 서울에서 먼 곳들이 지금 많이 고통을 받고 있고 수요가 없다 보니까 역전세난 세입자가 없기 때문에 전세를 낮춰서 내려고 해도 할 수가 없는 거죠. 예를 들어서 1억 2천짜리 뭐 전세 1억 1천 끼고 가지고 전세 갭 투자 1,000만 원 했다 할게요. 그러면 한 7개 샀다 합시다. 그러면 전세가 2천만 원 떨어져 1억 4천만 원을 지금 내줘야 되는데 내줄 돈이 없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죠? 빌라왕 되는 거예요. 아파트왕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는 막 대돈 살 수가 있었는데 가격이 떨어지고 전세값 떨어지고 역전세를 내줄 수 없는 돈이 내줄 수 없으니까 세입자가 내 돈 돌려주세요. 경매 들어가면 도미노처럼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이러한 문제들이 많이 있다. 그래서 여기에서 중요한 관점은 가격이 이렇게 오른 시점에서 이자가 너무 싸니까 당연히 아파트 가격이 오를 거라고 예측하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0.5% 0%대에서 이자가 올라가니까 조정받을 시간이 오겠구나라고 예측을 해서 실전을 통해서 하는 거죠. 그래서 경험 시장이 매우 중요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은 뭐 과거 2013년 과거 뭐 2015년 10년 전부터 뭐 폭락한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계속 안 사니까 문제가 안 돼요. 그런데 문제가 되는 지점이 어디냐면 2020년 실질적으로 시장에 나타난 징후는 2019년 중반기에 한번 조정이 왔었잖아요. 그래서 2019년 중반기에 왔었는데 이자가 너무 낮아지니까 하고 한 번 더 올라주죠. 한번 여러분들이 뭐 인터넷을 통해서 2019년도 국토부라든가 한번 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2019년 6월에서 하반기에 이렇게 6월에서 7, 8월 사이에 가격이 한번 조정을 받습니다. 조정 받으려고 하는 찰나에 그냥 이자가 급격히 떨어지고 하니까 돈이 다시 또 이거 바보 되는 은행에 돈 넣어두면 바보 되는 거 아니야 하고 다시 아파트로 오는 거죠. 이때가 돈 좀 투자한 사람들은 현금화 시키는 과정이었죠. 그런데 이때 불나비처럼 항상 묻지마 투자하는 사람들이 폭락할까 기다리다가 마지막에 신용도 되고 하니까 갑자기 들어오는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 요건 과거에도 있었죠. 2006, 7년에도 이런 현상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언제부터냐면 2019년 가격 떨어질 때 2019년 말부터 해서 2021년 7월 이 사이에
0%대, 0에서 뭐 0.5%대 요 시기가 거품기를 만든 거죠. 부동산 시장에. 그래서 이 거품이 빠지는 동안은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2023년, 2024년 지금 현재 3%대, 4%대는 과거 2012년, 11년 사이에 금리가 그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개인적으로 적정한 건전한 인플레이션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저는 이자를 2, 3%대의 기준금리가 타당하다라고 저는 보고요. 지금은 3.25% 금리가 좀 더 올랐죠. 지금 심리적으로 좀 불안한 시점입니다. 어차피 신용대출을 받아가지고 2019년부터 2021년 투자한 사람들은 서울에 투자한 사람들은 별로 없고 다 지방이거든요. 그래서 서울에 지금 투자하신 분들 거품들 약간 빠지면 다시 또 조정기가 올 텐데 저는 2019년 1월에서 5월, 6월 정도 사이 이때 가격이 되면서 조정을 받을 걸로 조정을 마칠 걸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금리는 지금 현재 기준금리는 올랐지만 시중금리가 지금 약 1%씩 대출금리가 낮아졌죠. 그래서 좀 낮아지는 부분이 있으면 서서히 조정 횡보, 이제 보합세를 유지할 걸로 보여집니다. 저는 이 시점에서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은 그럼 언제가 기회가 올 거냐? 기회는 제가 봤을 때는 지금부터 온 것 같아요. 지금부터. 가격이 항상 말씀드리는데 대도시, 특히 서울, 대도시, 서울에 이 공간 시장이 매우 좋은데 뭐 입지, 교통, 학군, 특히 중학교의 학교 선호도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가격이 서서히 바닥을 다지면서 2024년 말 정도 되면 올라갈 걸로 보여집니다. 다만 지금이 왜 기회이느냐? 이런 좋은 지역들은 살 사람은 있는데 팔 사람이 없다라는 거죠. 지금은 그나마 살 수 있는 시기가 될 수가 있는데 이게 한 1년 정도 지나잖아요. 그러면 살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왜? 파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것도 생각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가격이 떨어지면 나 떨어지면 사야지 했는데 서울은 내 집 하나는 꼭 갖고 가려고 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그 이전에 내가 집이 많은 게 부담이 되는 사람들은 정리를 하겠죠. 그리고 기다릴 줄을 압니다. 서울 사람들은요. 많이 기다려봤기 때문에 기다렸다가도 가격이 올라도 안 팔죠. 왜? 난 여기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부터 기회를 찾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금융시장이 이제 다시 3.25 올라갔죠. 기준금리가 조금만 내려도 시장은 안정화가 될 걸로 보여지고요. 공간시장에서 좋은 지역을 찾아야 되는데 특히 공간시장이 이미 좋아진 지역도 중요하겠지만 서울이나 이게 대도심 내에서 재개발 있죠. 재개발, 재건축 이런 걸로 통해서 동네가 죄다 아파트로 집중화되는 아파트 양립 지역을 찾는 게 여러분한테는 기회가 될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경험이 없다고 한다면 경험 시장을 좀 많이 찾아봤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고요. 우리 시청자님들 저희 방송 매우 사랑하고 좋아하는데 저희들도 설이 끝나면서 방송 개편이 있습니다. 방송 시간이 어떻게 되냐면 저희 부동산 프로그램 이름이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죠. 그동안은 저희가 1시에서부터 3시까지 1, 2부를 운영을 했는데 저희가 여러분 식사 시간에도 이제 재밌게 좀 볼 수 있도록 방송국에서 배려를 하셔가지고 2월 1일부터는 1부는 낮 12시에서 1시 저는 다음 주부터는 이제 12시에서 1시부터 볼 수 있는 거고요. 2부는 낮 1시에서 2시. 그러니까 1시에서 3시에 했던 부분들이 12시와 2시로 이렇게 그대로 옮겨간다 아시면 되겠고요. 다음 주부터 낮 12시부터 방송을 시작한다. 이렇게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